책으로 배우는 투자, 어려운 투자, 재테크, 경제 책들을 핵심만 콕 집어서 요약해 드립니다. 아빠의 첫 돈 공부, 월급 노예 18년 만에 찾은 경제적 자유 달성법, 저자 박성현, 출판사 RH코리아. 저자는 18년간 회사의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근로소득만을 미천으로 부동산, 달러, 주식에 투자하여 50억 원의 자산가로 거듭났습니다. 가성비 최고의 교육은 경제와 금융이라는 생각에 본인의 4명의 아이들에게 경제적 자유의 비결을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금융전도사 존리 님의 말대로 사교육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저자는 과연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싶었을까요? 다른 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저자만의 생각들만 엄선했습니다.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무지한 채 열심히만 살았던 것이다. 맞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시간에 비례하는 수입에는 한계가 있다. 나의 노동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에 상관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돈을 노예로 삼아 그 돈이 또 다른 돈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돈을 노예로 삼아 일을 시켜야 내가 회사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굉장히 와닿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노예가 많아야 원하는 만큼의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많은 노예를 갖기 위해서는 절약을 통해서 종잣돈 노예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절약을 해야 될까요? 평생? 아닙니다. 절약의 기한은 경제적 자유를 얻을 때까지이며 사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치의 허용은 노예가 일한 대가로 얻은 돈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금에 한해서만 사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너무 괜찮죠? 그래서 노예가 가져다 준 돈으로는 그 무엇이든 사도 됩니다. 한편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욱더 많은 투자 자본을 만들어내는 행동임은 물론 동시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 지점을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현재 한 달에 300만 원의 생활비가 들어간다면 매월 300만 원씩 자동으로 돈이 들어와야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소비를 줄여서 한 달에 생활비가 100만 원만 들어간다면 저는 한 달에 100만 원만 자동으로 들어와도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생활비가 적을수록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치가 낮아지는 거죠. 이 소비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 영역입니다. 월급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돈 쓰는 거는 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10만 원을 절약하면 월급이 1000만 원인 사람한테는 1%이지만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은 10%입니다. 즉, 월급이 적을수록 이 절약의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비를 바탕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축으로 20년 뒤에 1억 원을 받는다 해도 연 2%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그 1억 원은 가치가 약 33% 하락해서 6,700만 원 수준의 가치밖에 안 됩니다. 연 2%의 은행이자만으로 매월 500만 원 정도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금리 수준으로 약 30억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은행 주식이 4%의 배당을 준다면 수익률이 2배가 되기 때문에 30억 원의 절반인 15억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 배당 외에 연 4%의 수익률만 주어도 그 절반인 7.5억 원만 있으면 됩니다. 저자는 예전에 자본 3억 원과 은행 대출금 7억 원으로 4층 건물 1개를 10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여기서 임대료가 매월 800만 원이 나옵니다. 은행 대출이자 매월 3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이익은 매월 500만 원이죠. 종합하면 매월 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2%의 은행 예금은 30억 원이 필요하고요. 4%의 배당과 4%의 수익률을 주는 주식은 7.5억 원이 필요하고 부동산은 3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빚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를 위한 빚, 그리고 다른 하나는 투자를 위한 빚. 할부로 자동차를 사거나 신용카드로 옷을 사는 것은 전자이며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거나 영업용 집기를 사는 것은 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자금이 여유로울 때도 이자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부동산 대출을 받고 바로 이 부채를 상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은행의 대출 상품은 부동산이 부실 위험이 적고 안전하다는 이유로 비교적 낮은 금리의 이자율을 책정합니다. 따라서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서 다른 곳에 투자해서 그 이상의 수익을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금은 투자 레버리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기업의 전략이기도 하죠. 심지어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 가치의 하락이 부채의 크기를 줄어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연 1%의 이자로 20년 뒤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빌렸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20년 뒤에 갚아야 할 금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 2%를 고려했을 때 이 1억 2천만 원의 현재 가치는 8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빛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현물 자산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날을 하루라도 앞당기고 싶다면 저축은 물론 투자도 해야 하고 주식과 같은 현금성 자산 투자뿐만이 아니라 부동산과 같은 현물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현금은 가치가 없지만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 현금은 큰 가치를 가집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습니다. 공이 날아올 때마다 매번 방망이를 휘두를 필요는 없다. 투자할 현금을 준비해놓고 원하는 종목이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빠의 첫 돈 공부. 저자가 어떻게 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저자가 가진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 잘 배웠습니다. 부자 아빠가 없어도 부자 아빠는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